도면을 이제는 좀 다른 방향에서 좀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요. 그죠? 여기가 마룻대선이네요. 그러니까 지붕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뜻이죠.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자, 한번 봅시다. 3,900, 4,800. 테두리보의 기준은 여기를 잡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잘라서 이렇게 바라보랍니다. 여기 계단 단면, 그 다음 여기 벽 단면. 지금 보시면 주방 위에 이렇게 X자 표시 보이시죠? 요 부분이 지하실입니다. 여기 보시면 주방에 문이 있죠? 그 다음 뒤엔 밑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들어가는 지하실이 있고요. 네. 여기 보시면 물매는 10분의 3.5, 처마나옴 600, 반자 높이 2400, 바닥 단열재, 그 다음에 천정 단열재, 이렇게 돼 있네요. 그 다음 네. 해당 단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이시나요? 제가 지붕은 스페인 SC 기와를 쓴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지붕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기억나시죠? 잡석 다짐, 미창 콘크리트, 그 다음 기초. 잡석 다짐, 미창 콘크리트, 그 다음 기초. 여기 니은자로 생겼죠? 자,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3D 모형으로 보면 아무래도 보기가 조금 더 쉽겠죠. 그죠? 이해가 조금 더 빠를 거고,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을 그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과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바로 이 부분. 반자 보이시죠? 반자 안쪽도 제가 지난번에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 위에 이 부분, 비를 맞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거죠. 캔틸레버라고 합니다. 근데 평면도에 캔틸레버 표시가 있나요? 상부 구조 있나요? 없죠. 그러면 안 그리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요즘 시험은 평면도에 저 상부 구조가 있으면 그리고 없으면 안 그리고. 근데 옛날 시험에서는 무조건 다 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옛날 도면이라 그래요. 옛날 도면이라 무조건 다 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겼네요. 자, 다음 또 보실까요? 이거는 이제 흑백으로 본 거고, 네. 남측 인면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머릿속에 들어오시나요? 지금 보시면 이쪽이 어떤가요? 지붕이 조금 더 짧죠? 이렇게 사선인데 지붕이 짧으니까 지붕이 위쪽에 있는 거겠죠? 네. 보일까요? 네. 여기. 지붕 이면 보이시나요? 우리 이거 어제 그려봤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단면부터 해서 한번 쭉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가 좀 필요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6개, 7개. 자,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5번. 원래 6번이 없어요. 그 다음 7번. 자, 1번은 중심선, 2번은 단면선, 3번은 마감선, 4번은 텍스트, 5번은 해치, 6번은 단열재, 7번은 인면선. 자,
선의 종류도 불러와 봐야 되겠죠. 센터, 로드, 히든, 다시 로드, 베팅. 네, 단열재니까 여기도 단열재를 베팅으로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레이어를 세팅해 보시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순서대로 7개 쭉 만들어 놓고 아예 공식처럼 외웠어요. 그러니까 1, 2, 3, 4, 5, 6을 뭘부터 맞췄냐면 색상부터 맞췄어요. 1, 2, 3, 4, 5, 6, 7 이렇게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인면도, 그러니까 인면, 단면, 중심 이런 식으로 컬러에다가 대응을 시켜버리면 조금 쉬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선 굵기. 선 굵기를 여기서 지정할 수 있겠죠. 기억나시죠? 바로 이 부분에 선 굵기 지정하는 부분이었죠. 그죠? 선 굵기를 여기서 지정할 수 있고, 혹은 아직 우리가 공부하진 않았지만 출력할 때 선의 굵기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에서 하든지 크게 상관은 없어요. 자, 이렇게 레이어가 설정됐으면, 자, 단면을 기준으로 이렇게 단면을 커런트 레이어로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 X라인 0도 90도. 이때 얘는 누구냐? 중심선이겠죠. LT 스케일 20. LT 스케일은 축척의 2분의 1에서 3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지금 축척이 얼마냐면 1대 40입니다. 단면도 1대 40, 인면도 1대 50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단면도가 1대 40도면이니까 LT 스케일 값은 얼마로 주시면 돼요? 20으로 맞추시면 되겠죠. 자, 이 중심선의 위치가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요. 이렇게 지금 그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라운드, 벽체의 중심선. 자, 밑으로 파고 들어가 봅시다. 자, 파고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자, 중심선이 어딨나요? 내측벽에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중심선을 내측벽에다 놓고 만들어야 되겠죠. 옵셋 100mm, 420mm. 자,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겠네요. 옵셋 700mm, 400mm, 50mm, 200mm, 마지막으로 100mm. 트림, 필렛, 자, 그 다음 이 아래쪽은 마감이죠. 라인. 자, 그러면 기초가 서졌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여기 테라스까지의 거리가 체크가 안 돼 있습니다. 그죠? 테라스까지 체크가 안 돼 있어요. 보통 한 1200에서 1500 주시면 돼요. 예전에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시험 보러 갈 때 스케일자를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재면 돼요. 이해되시죠? 예전에는 시험 문제지가, 그러니까 문제지 자체가 100분의 1 도면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자를 들고 가면 잴 수 있었어요. 근데 지난번 텀인가 지지난번 텀에 학생이 한 명이 시험을 보고 왔는데 울상이더라고요. 왜 그래요? 뭐 잘못됐어요? 그랬더니 도면이 100분의 1이 아니래요. 저 평면도가 넌스케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당황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저런 테라스 부분은 많이 주지는 않아요. 1200에서 1500, 정말 많이 줘봤자 1800.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한 1200에서 1500 아니면 1800. 그럼 내가 이걸 주는 범위는 누구 마음일까요? 내 마음인 거죠. 설계자 마음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나는 1800 주고 싶은데 뭐 가지고 뭐 있어? 1800 줘버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면적이요. 면적. 우리가 보통 면적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몇 평입니다. 여기 몇 평입니다.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거 어떻게 들어갈까요? 테라스는 면적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뭐라 그러지? 발코니? 발코니는 면적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저런 게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요. 이해되셨나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수평 투영 면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닥에서 1m를 자릅니다. 그라운드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서 1m 높이로 올라가서 잘라요. 그 밑에 있는 거, 1m 아래쪽에 있는 거 면적이 안 들어가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건물이 면적이 이렇게 밑으로 투영이 되겠죠. 요것만 합산하는 겁니다. 근데 발코니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테라스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나오잖아요. 1m는 면적으로 들어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1200이었어요. 그러면 1000은 빼고 200이 면적으로 들어가요. 내가 1800 줬어요. 그럼 1000은 빼고 800이 면적으로 들어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그게 수평투영 면적입니다. 다행히 얘는 1m 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1800을 줘도 면적이 안 들어가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여기는 저는 1200 줄 겁니다. 옵셋 1200, 옵셋 300, 150, 자, 필렛, 자, 매치 프로퍼틱스. 그러면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이 계단 단면의 깊이는 700mm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오고, 그 다음 우리가 보는 이 시험에서 만드는 모든 슬라브, 바닥은 전부 150mm입니다. 그러니까 150mm를 주시고, 라인, 계단의 라인과 맞춰서 사선을 그리고 옵셋 150, 그리고 나머지 필렛으로 연결하면, 네, 그리고 트림으로 자르면 이렇게 모습이 만들어지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실까요? 자, 그 다음에 이 밑으로 또 내려가야죠.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조인해서 하면 돼요. 이렇게 조인해서, 이렇게, 여기가 트림, 여기를 조인하시면 돼요. 그러면 한 번에 들어가니까 좀 편해요. 옵셋 50mm, 200mm 이렇게요. 다시 옵셋 100mm, 필렛, 익스텐드, 다시. 자, 지금 선택을 한다. 자, 매치 프로퍼틱스, 그 다음에 라인. 그러면 이렇게 손쉽게 작업할 수 있고요. 나머지 여기로 이렇게 트림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닥 부분은 완성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거실이 올라갑니다. 거실 바닥이 150이죠? 150. 이렇게요. 그러면 이와 같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 거실이고요. 그 다음 여기 창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시면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이 위로 2400mm 올라가야죠. 옵셋 2400mm.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예요? 3900입니다. 옵셋 3900. 네. 여기가 이제 지붕 마룻대가 여기 있는 거죠. 그 다음 가장 멀리 있는 게 두 개 합친, 자, 4800이네요. 옵셋 4800. 선 연장하고요. 자, 옵셋 800. 렉탱글 마이너스 1000콤마 350. X라인 미러. 자, 필렛 지붕 라인 이렇게 만들어진 것 보이시죠?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카피. 똑같이 복제를 할 겁니다. 옆으로. 자, 라인 적당히 트림으로 잘랐고요. 여기도 자, 왜 제가 잘랐냐면 두 번째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가 가장 먼 데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가장 먼 데서부터 올리시면 돼요 라고 했지만 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얘의 문제점은 뭐냐면 바로 이렇게 치습니다. 바로 이 테두리보의 높이를 이쪽에서 확인할 길이 없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테두리보 높이를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렉탱글 골뱅이 1000콤마 350 X라인 다시 라인 이렇게요. 뭐가 다를까요? 왼쪽에 그렸던 거하고 오른쪽에 지금 그린 거하고 뭐가 다를까요? 실제로 이 지붕을 처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설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마룻대선에서 가장 멀리 있는 데서 테두리보의 기준 삼아서 올리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래서 대칭이죠. 대칭으로 해서 가져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단면을 기준으로. 이해되시나요? 단면을 기준으로 테두리보를 올리고 라인으로 그려서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오른쪽과 왼쪽의 지붕 기울기가 달라지겠죠.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돌아다닙니다. 현재 우리 이 기초 그릴 때도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지붕을 그리는 방법도 이와 같이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요. 오른쪽 거 다시 한번 그려볼 테니까 보세요. 여기까지는 이해를 했을 겁니다. 자, 렉탱글 단면을 기준으로 1000콤마 350, 그 다음 X라인, 그 다음 라인. 여기가 마룻대선이죠? 이렇게요. 그러면 오른쪽하고 왼쪽의 기울기가 이와 같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분의 주장은, 이것을 쓰는, 이렇게 사용하는 분의 주장은 가장 중요한 건 단면이라는 거죠. 모든 전체 도면에서 우리가 두 개의 단면을 그려요. 종단면, 횡단면을 그립니다. 건물에서. 근데 여기가 종단면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여기 지붕을 기준으로 해서 반대쪽 지붕을 만드는 게 옳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도 기술사예요. 건축 기술사입니다. 할 말이 없죠. 저희 같은 사람들은 할 말이 없죠. 뭐
그런 분들이 이렇게 해도 이게 맞아 라고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아니 무슨 소리야, 테두리보가 지붕마루에서 가장 멀리 있는 데서 그려서 대칭으로 그려야 오른쪽 왼쪽이 기울기가 똑같잖아 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지금 얘는 어때요? 오른쪽 왼쪽이 대칭을 했으니까, 지붕의 라인을 대칭했으니까 오른쪽과 왼쪽의 지붕 라인이 어때요? 기울기가 똑같죠. 근데 이쪽은 어떻게 돼 있나요? 대칭을 한 게 아니죠. 그죠? 근데 시험을 보잖아요. 그럼 둘 다 맞는 거로 나와요. 둘 다 맞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건축에서는 이 두 개가 다 맞는 걸로 돼 있어요. 현재.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단면이 여기까지죠. 단면이 여기까지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단면이 여기까지예요. 우리가 그려야 되는 단면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처리하고 말아요. 오른쪽 처리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저도 오른쪽으로 그려요. 오른쪽처럼 그립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이 그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자, 한번 그려보시죠. 만약에 여기가 단면이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그린 저 빨간색 부분이 단면이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테두리보의 위치는 어디로 갈까요? 테두리보의 위치는 이 선으로 가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똑같은 라인이잖아요. 똑같은 지붕면인데 가장 멀리 있는 쪽이죠. 이해되시나요? 아무리 단면이 우선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저 까만색, 검정색 단면에 있는 부분이 가장 멀리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저길 기준 삼아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종종 이렇게 시험이 이렇게 나와요. 빨간색에다 단면선 딱 그어놓고, 저 빨간색 선에다 단면선 그어놓고 그리라고 해요. 그러면 테두리보의 위치는 어디로 가야 돼요? 지금 저 까만색 단면, 바로 이 부분으로 가야 됩니다. 이 부분으로 테두리보의 위치가, 기준이 일로 가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이건 상황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 끝났네요. 이 선은 없어도 되는 거고, 옵셋 600mm, 처마나옴 600mm, 라인 250mm, 150mm, 다시 150mm, 나머지 필렛, 자, 카피. 그러면 네, 단면 완성이 됐네요. 자, 단면 완성시켜 보시죠. 자, 중요한 거는 하나 더 있는데 이렇게요. 중심선들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퍼펜디큘라 이렇게요. 중심선들의 위치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중심선들을 그려주시면 되고요. 이 중심선들은 드로잉 오더를 샌드 투 백 이렇게요. 제일 아래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라운드, 얘도 복사를 한 번 더 해줘야 되겠네요. 온돌 이렇게요. 그라운드, 온돌, 반자, 테두리보, 그 다음 지붕마루.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 기초, 그라운드, 온돌, 그 다음 반자, 테두리보, 제일 꼭대기. 그 다음에 우리가 기초가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 마룻대선까지. 여기서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 창문입니다. 창단면인데요. 자, 보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를 중간에 여기를 끊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라인, 옵셋 30mm. 30mm 바깥쪽으로 선을 그려주세요. 옵셋 45mm, 옵셋 150mm. 이렇게 생긴 거죠. 옵셋 2100mm. 자, 여기까지 그려보시죠. 지금 그린 얘가 창문입니다. 근데 창문의 높이가 어디까지예요? 2100mm입니다. 이 아래쪽으로 45mm, 옵셋 45mm. 이렇게요. 그리고 한 번 더요. 옵셋 45mm 이렇게요. 이렇게 주시면 돼요. 여기가 2100이에요. 그래서 아래로 450, 아래로 45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자, 다음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이렇게 선을 그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 옵셋 40mm 이렇게 바깥쪽으로 다시 한번 바깥쪽으로. 자, 그 다음 옵셋 60mm 트림 다시 라인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매치 프로퍼틱스 흰색, 얘는 초록색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그 다음에는 이 위쪽으로 10mm만 이렇게 옵셋 해줍니다. 필렛, 트림 이렇게요. 10mm 안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옵셋 10mm 그 다음 필렛
트림. 여기도 마찬가지. 옵셋 10mm, 필렛, 트림. 이렇게요. 옵셋 60mm, 익스텐드. 이런 식으로. 자, 밑으로 쭉 내려볼까요? 옵셋 60mm, 트림, 옵셋 10mm, 필렛, 트림. 이렇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트림으로 지우고 선을 다시 그립니다. 선이 길어서 이럴 땐 카피 쓰는 게 편해요. 카피, 중간점, 끝점. 자, 매치 프로퍼틱스, 흰색, 다시 매치 프로퍼틱스, 초록색. 요렇게요. 요게 문 단면의 창문 단면이죠. 창문의 단면입니다. 거실 창문의 단면입니다. 자, 여기까지 그려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걸 전체를 통째로 복사합니다. 카피. 이렇게 통째로 복사해서 옆으로 빼세요. 그 다음 스트레치를 할 건데 요 부분의 크기가 달라져요. 왜 달라지냐면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목재창을 기준으로 하되 이중창일 때는 바깥쪽 창이 알루미늄 샤시입니다 라고 했던 것 기억나시나요? 네, 알루미늄 샤시는 여기가 35mm입니다. 어디는 30mm 써요. 그러니까 대략 30에서 35mm 정도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스트레치를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스트레치를 이렇게 잡고, 자, 지금 40mm, 45mm예요. 그러니까 10mm만 이렇게요. 여기가 2100이니까 스트레치 이렇게 해서 10mm만 위로, 다시 스트레치 10mm만 아래로.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자, 그래서 얘는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다 고쳐놨으면 이동을 해서 옆에다가 이렇게 딱 얌전히 갖다 놓는 거죠. 자, 그리고 해치도 여기다 합니다. 유저 디파인 45도, 그 다음에 30mm 이렇게요. 해치 보이시죠? 근데 여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도 한번, 여기도 한번, 이런 식으로요. 다시 한번 해치. 얘는 135도, 그 다음에 20mm. 여기도 한번, 여기도 한번, 여기도 한번. 이런 식으로 해치가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자, 해치까지 넣으시면 돼요. 여기는 알루미늄 셰시니까 알루미늄은 해치가 안 들어가요. 근데 이 안쪽은 목재잖아요. 그래서 목재라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창문이 들어간 자리는 반드시 이 벽에서 30mm가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36, 마이너스 36 반자 돌리면 여기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니요, 여기 안 들어가요. 원래 위치가 여기란 말이죠. 그죠? 아이고, 여기에 들어간단 말이죠.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냥 옵셋 36 이렇게요. 그리고 트림으로 그냥 끊어버리세요. 이런 식으로. 자, 매치 프로퍼틱스 그냥 이렇게 끊어버리면 돼요. 그 다음 옵셋 10mm 트림
렉탱글 45,45 카피 이런 식으로요. 자, 매치 프로퍼틱스 다시 한번 매치 프로퍼틱스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트림 한 다음에 이 부분은 인면선으로 바꿔버리면 됩니다. 단면이 아니고 인면입니다. 보세요. 여기가 이렇게 계고부잖아요. 이렇게 계고부로 돼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계고부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 부분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다 인면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것만 놓치지 않으시면 돼요.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면을 그려 봅시다. 자, 인면을 보시면 어디 갔을까요? 자, 평면도를 보시면은요. 자, 중심선을 기준으로 벽선이 어딨나요? 중심선을 기준으로 벽선이 오른쪽에 있죠. 근데 얘도 오른쪽에 있고, 여기는 없네요. 그냥 일자네요. 여기 왼쪽에 있고. 자, 옵셋 320.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자, 매치 프로퍼틱스 인면선을 이용해서 오른쪽, 왼쪽. 자, 이런 모습이네요. 자, 그라운드에 이제 이와 같이 벽체가 올라갑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온도 표시해야죠. 옵셋. 자, 150. 300, 450이네요. 450. 자, 이 부분이 온돌입니다. 옆에서 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딱 일치할 수밖에 없겠네요. 자, 매치 프로퍼틱스. 그 다음, 온돌 위에 반자가 있죠? 옵셋 2400. 여기가 반자고요. 그 다음에 이 지붕 높이는 답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끌고 오는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여긴 테두리 보네요. 이건 나중에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자, 그 다음에 지붕선을 그려볼까요? 여기 제일 아랫부분이죠. 여기. 그 다음 옵셋 600. 여기네요. 필렛 트림 다시 옵셋 600
자, 트림, 매치 프로퍼틱스. 여기가 이제 첨화선이 되는 거죠. 자, 첨화가 이런 모습으로 1차적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보시죠. 근데 중요한 점이 이거죠. 자, 이 부분의 위치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쭉 내려오는데 이렇게 높낮이가 다른 거죠. 여기가 3300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3900이고요. 다시 볼까요? 옵셋 3300.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이 부분. 자, 카피. 이렇게 있네요. 라인. 다시 말하면 지붕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옵셋 250. 자, 위쪽으로 한 번씩 더 필렛.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붕 라인을 그려보시죠. 자, 그런데 이 부분, 요게 뭘까요? 자, 동그라미 친 얘가 굴뚝입니다. 굴뚝은 가로, 세로 600mm를 주시면 돼요. 600이 600이고, 그 다음에 높이는 1100mm 이상. 위치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 그려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그래야 굴뚝의 모습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 라인은 똑같아요. 여기 있는 라인은 똑같습니다. 다만 여기가 이제 달라지는 거고, 이 위에 여기서부터 대략 1100mm, 옵셋 1100mm 이렇게 올리시면 됩니다. 역시 끝선 맞추시고요. 옵셋 600mm. 자,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굴뚝은 여기를 참조하시면 돼요. 자, 또 하나, 우리 지붕으로 다시 넘어가 봅시다. 여기 기와 그리기. 요게 이제 기와장이에요. 근데 여기가 용머리 기와입니다. 그리고
기와 인면이고요. 역시 용머리 기와 인면입니다. 그리고 얘도 인면입니다. 여기가 인면도에 들어갈 기와입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기와가 모습이 이렇게 많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부터 그려보도록 하죠. 네, 이건 아니니까 지우고. 자, 기와를 그려볼까요? 라인 350. 자, 옵셋 15. 자, 렉탱글 골뱅이 마이너스 30, 30, 옵셋 300. 렉탱글 마이너스 30, 플러스 50. 자, 라인. 자, 필렛 아니, 자, 옵셋 350. 자, 필렛 옵셋 15mm. 다시 한번 필렛. 선을 지우고 나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자, 이때 기와는 마감선입니다. 그 다음 얘네들은 단면선이고요. 그 다음 이런 경우 해칭선이 이와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자, 해칭선까지. 자, 그래서 그룹까지 한번 만들어 보시죠. 얘는 그룹에 안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이동해야죠. 자, 이동하고 그 다음 로테이트. 원점 클릭하고 레퍼런스. 원점에서 반대점 클릭하고 클릭. 어레이 선택하고 패스 어레이 300mm 간격. 그러면 이와 같이 금방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마지막으로 이제 미러를 해주시면, 네, 되겠죠? 자, 이때 다시 한번 로테이트. 왜요? 모양이 안 맞죠? 자, 원점 레퍼런스. 원점에서 여기까지가, 자, 위치를 지정해 주시면 이렇게 모습이 됩니다. 자, 양쪽으로 대칭시키고 그 다음 옵셋 70mm. 그래서 끊습니다. 트림. 그리고 네, 트림으로 이렇게 끊어버리면 됩니다. 선 연결하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자, 용머리 부분입니다. 먼저 라인을 그리는데, 자, 라인 150, 다시 미드 포인트에서 100, 이렇게 T자 모양으로 150, 100, 그리고 서클 130, 그 다음 110, 그리고 트림으로 이렇게 지우시면 됩니다. 그룹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얘가 암키와 얘가 수키와입니다. 자, 그리는 방법은 간단해요. 서클 반지름 370, 라인. 자, 중심점에서 선을 그리고 옵셋 150. 자, 트림으로 자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카피.
자, 이렇게 위로 복사하시면 돼요. 자, 15mm 복사하고 다시 두 개 선택하고 20mm, 그 다음 40mm, 그 다음 60mm 이렇게 복사하시면 됩니다. 자, 트림, 이렇게 되면 암키화가 끝나고요. 자, 이 중간에다 스퀴어를 그리는데 반지름 61, 반지름 81 트림으로 잘라내면 이렇게 암키와 스퀴어가 그려집니다. 여기까지 그려보시죠. 이제 이동하면 됩니다. 이동하기, 먼저 합쳐볼까요? 이런 식으로. 자, 이동하기, 이거. 자, 그룹, 다시 한번 이동하기, 꼭대기에다가 딱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트림으로 자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적당히 위에다 이렇게 얹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용머리 기화가 완성이 됩니다. 이때 얘네들 매치 프로퍼티스, 얘네들은 인면선입니다. 이렇게, 네? 여기는 인면, 나머지는 마감, 이렇게 됩니다. 이 안쪽에 지금 마감을 뺐어요. 지금 모양 그린이라고.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마찬가지로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은 어디를 참조하시냐면 여기입니다. 얘를 참조하셔야 돼요. 이 부분. 자, 보시죠. 라인 안쪽으로 300mm, 위쪽으로 300mm, 다시 80mm 이렇게 마감하신 다음 다시 위로 옵셋 100mm, 그 다음 50mm 이런 모습이네요. 옵셋 160mm 필렛을 하게 되면 이런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자, 여기까지 그려보실까요? 그 다음에 미러입니다. 대칭. 미러. 이렇게 대칭하는 거죠. 그러면 좌우에 있고, 그 다음, 자, 아까 봤던 대로, 여기서는 30mm씩, 옵셋 30mm씩, 하나, 둘, 셋. 그 다음 마지막은 100mm. 자, 트림으로 이렇게 잘라내시면 됩니다. 다시 트림으로 잘라내시면 돼요. 자, 이때 다른 건 다 흰색인데, 다른 건 다 흰색 선인데, 요 두 개 있죠. 가운데 두 개는 마감, 해칭선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해치. (300mm) 간격으로 90도. 자, 셋 오리진으로 미드 포인트에다가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치. 셋 오리진으로 미드 포인트에다 주면 됩니다. 그럼 지붕 모습 완성됐고요.
그 다음 해치. 자, 이 부분은 유저 디파인이 아니고 블록입니다. 벽돌. 자, 크기는 1이고 방향은 0도. 이렇게요. 물론 이 부분도 블록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 이제 창문이 이렇게 창문이 들어가겠죠. 창문을 그리고서 이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시죠.